사상 초유, 국회 법원도 멈췄다. 대한민국이 뭐 사실상 코로나19 때문에 뭐 상당한 이제 혼란에 휩싸여 있는 것만은 분명한데, 김 기자 어때요? 미래통합당 의원들 코로나 검사 받았는데 결과 나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황교안 대표를 포함해서 전희경 대변인 등등 이제 의원들이 코로나 검사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통합당 주최로 열린 한 국회 행사에서 참석했던 한 인사가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함께 있었던 인사들이 지금 코로나 검사를 받았는데 오늘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행히도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다고 하네요. 예, 이거 사실 굉장히 걱정들 많았잖아요. 왜냐하면 저분들 가운데 누가 양성이 나오면 이게 국회의원들은 또 외부 접촉도 많고 사람들 많이 만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걱정이 많았는데 어쨌든 4명 모두 이제 음성이 나왔다는 거 이제 인포메이션 차원에서 좀 전해드렸고요. 대한민국이 지금 온통 지금 혼란을 거듭하고 있다라는 것인데 한번 보시죠. 대한민국 국회가요. 아까 지금 김 기자 설명한 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 지금 폐쇄가 됐습니다. 이틀간 폐쇄입니까? 예. 40시간 가까이 이제 내일 아침까지 폐쇄가 됩니다. 오케이. 내일 다시 아침에 문 여는 거예요? 네, 내일 9시에 열게 됩니다. 오케이. 어쨌든 이 감염 때문에 이렇게 대한민국 국회 문이 닫힌 건 사상 처음이랍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법원 사상 첫 2주간 웬만하면 휴정하시죠. 이렇게 권고를 했다는 거예요. 이것도 권고긴 하지만 사상 초유입니다. 군은요, 확진자가 지금 한 13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야외 훈련 중단하시오. 훈련도 못해요. 경찰도 비상인 것이 확진자가 지금 3명이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격리된 사람들도 한 수백 명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회, 입법부, 법원, 사법부, 군, 경찰. 글쎄요, 우리 설 교수님 이 정도면은 많이 좀 걱정이 되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까요? 예, 이제 지역사회 감염이 이제 점점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예. 아무튼 더 이상 확산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방역을 해야 이제 확산이 되지 않지. 만일에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 확산이 된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대구에서 보는 것처럼 상황이 순식간에 나빠질 수 있거든요. 지금 이제 아까 중국 이야기 나왔습니다만은 중국이 어느 정도 둔화 추세를 보인다고 해서 예. 저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저게 한순간에 또 순식간에 나빠질 수 있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중국 당국도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좀 앞서가지 않나 이런 생각마저도 들고 있습니다. 교수님 이게요. 지금 사실 이제 대구가 지금 제일 타격을 받고 있잖아요. 어찌 보면 이게 이런 상황이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구가 말이에요. 약간의 이제 이른바 코로나19 증상이 아니라 감기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감기 증상만 보여도 검사 한번 해봅시다. 코로나 검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감기 증상 보이는 28,000명을 지금 이 코로나 검사를 한답니다. 대구시가. 그러면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이 9,300여 명 되잖아요. 그럼 28,000에 더하면 37,000명을 일종의 검사를 하는 거예요. 대구 광역시가. 그래서 대구 지역 감염자 확산의 이 확산세가 좀 꺾일지 주목되는데, 설 교수님, 감기 증세만 보여도 전수검사, 코로나 검사를 할 정도면 얼마나 대구시가 지금 이 심각함을, 위중함을 갖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선 예. 이제 코로나19의 감염 증상이 이제 독감이나 감기의 증상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예. 제가 이제 언론을 통해서 이걸 사실 좀 제안을 했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감기와 코로나19가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대구 경북 지역은 워낙 지금 사태가 엄중하니까 이런 증상을 보이는 분들을 전수조사하더라도 지금 이걸 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제안을 했는데요. 이유는 뭐냐면은 예. 우리가 이제 선제 대응이라고 하지만 보통은 어떤 걸 보고 나서 그것을 틀어막기 위해서 이제 부차적으로 보통 조치를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 검사를 하는 거는 정말 선제적인 대응입니다. 아하. 선제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남아있는 거의 유일한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인력도 많이 필요하고 상당한 예산도 투입돼야 되지만 그럴 정도로 이제 대구 경북 지역이 상당히 엄중하다. 그런 점에서 이것은 어떤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아마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근데 김 기자, 신천지 교회가 어쨌든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많이 조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 신천지 시설에 대한 무슨 강제 진입에 나섰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재명 지사가요, 오늘 항상 그 신천지 교회에 대해서 좀 강경한 입장을 보였는데, 이겁니까? 오늘 오전 경기도가 10시 과천. 반에 과천시 벼량동에 있는 신천지 예수교회 부속 기관을 직접 진입을 시도를 한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양시에 거주하는 한 사람이 신천지 예수교회 이제 예배에 참석했다가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관련된 예배 참석자라든지 명단 같은 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진입을 했다고 하고요. 걱정과는 다르게 신천지 측과 경기도 측이 충돌은 없었다고 하지만 어쨌든 오늘 경기도 차원에서 명단을 수동적으로 받는 게 아니라 직접 받으러 이제 강제 진입했다 이런 예.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이재명 지사의 어제 발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내에서 실내외 및 장소를 불문하고 14일간 신천지 교회의 집회 금지를 명합니다. 집단 명칭을 불문하고 신천지 교회가 관리하는 모든 집회 가능 시설에 대해서 14일간 강제 폐쇄를 명합니다. 경기도의 주거, 직장 등 연고를 가진 신천지 신도들에 대한 정보 제공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네, 경기도가 저렇게 신천지 시설에 대한 강제 진입까지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이만희 총회장이 입장을 좀 밝혔는데요. 그래픽이 좀 다른 걸로 좀 주시면 조금 늦었습니다. 자, 이만희 총회장 처음에 이 코로나19가 사태가 불거졌을 때 지난 20일 날 소셜미디어에 신천지가 급성장한 것을 저지하기 위한 마귀의 짓입니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오늘 특별 편지라는 것을 냈어요. 오늘 이만희 총회장이 많은 입장이 좀 180도 바뀌었습니다. 정부 시책에 이 신천지가 앞으로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신천지 전 성도의 명단도 제공하겠습니다. 마귀의 짓에서 적극 협력으로 좀 입장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저도 사실은 궁금한 게 많아요, 시청자 여러분. 어떤 거냐면, 저도 이제 손은 최대한 평소보다 잘 많이 씻어요. 마스크도 웬만하면 끼고 다니려고 하고. 그리고 저희 회사 앞에 보면 이거 소독하는 거 있거든요. 그것도 자주 칙칙 해가지고 이거 하고. 이건 기본인 거잖아요, 기본. 기침 예절. 이거 기본. 근데 기본 말고, 나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이런 정보를 좀 알고 싶은데, 궁금한데,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많으실 것 같아서 저희가 몇 가지 Q&A를 좀 준비해 봤습니다. 첫 번째 퀘스천, 바로 이겁니다. 이거 궁금해요. 아니, 우리 음식은 안 먹고 살 수 없는, 굶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음식을 놓고 음식 나눠 먹어도 음식만 나눠 먹어도 감염되는 거 아니야? 교수님 어떻습니까? 음식을 떠서 나누어 드시는 건 괜찮은데요. 그러지 않고 이제 수저를 서로 한 음식으로 공유하게 되면은 확진자거나 또는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분으로 감염이 될 수 있고요. 또 음식을 같이 드시는 동안에 좀 긴 시간 동안 밀접 접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음식을 통해서 또 밀접 접촉이라고 하는 그 환경을 통해서 감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물 음식은 같이 공유 안 해서 먹으면 안 되겠네요. 이제 안 하는 게 좋고요. 그렇죠. 특히 따뜻한 게 아니고서는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제 자꾸 그런 문화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도 음식을 이렇게 우리가 퐁당퐁당 한다 그러죠. 같이 그런 거는 좋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 주의하시고요. 자, 두 번째 퀘스천. 이것이 궁금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교수님. 날씨가 기온이 올라가면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따뜻해지면 급격히 힘을 못 쓸 거다, 약화될 거다. 사실입니까? 이건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어요? 예. 큰일 났네요. 그러면 기온이 올라가는 것과 내려가는 것과는 상관없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오히려 알 수 없다가 맞습니다. 어떻게 오히려 될지 알수 모릅니다. 없다. 예. 날씨와는 크게 상관없답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떤 분들은 우리 이제 좀 있으면 봄 되고 그러면 기온 올라가니까 이거 코로나19가 죽지 않을까, 이거 상관없다는 거예요.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퀘스천, 바로 이겁니다. 이것이 궁금했어요. 마스크 요즘에 구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교수님. 한 번 쓴 거 예를 들면 좀 빨아서 쓴다거나 그래도 돼요?
일회용 마스크는 WHO에서도 이제 일회용만 쓰기를 권고하고 있고요. 이제 빨아서 써서는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오래 사용하게 되면은 습기가 차거나 할 경우에 그것이 이제 감염을 또 촉발시키거나 예. 또 다른 형태의 감염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권하지 않는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예. 다만 천 마스크도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으로 되어 있는 것은 계속 빨아 쓰셔도 되니까 오히려 좀 뭐 마스크에 대해서 좀 구하기가 어렵다 이런 분들은 천 마스크를 써도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히려 천 마스크 같은 건 빨아서 써도 된다. 이런 말씀이시고. 마지막, 그것이 알고 싶다. 코로나19 퀘스천 네 번째입니다. 이겁니다. 아유, 대중교통 이용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하철, 버스 등등. 그러면 걱정들을 너무 하시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누가 만졌던 거 손잡이 만지면 어떡해. 이거 혹시 버스 안에 이 감염자가 있는 거 아니냐? 주의점 좀 알려주세요. 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선 그렇지만 반드시 마스크를 사용하시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때는 이제 눈, 코, 입을 만지시면 안 됩니다. 눈, 코, 입 그리고 만지면 안 된다. 반드시 이제 대중교통에서 나오셨을 때는 비누로 손을 꼭 세척하는 그런 과정만 주의하시면은 뭐 감염의 염려는 상당히 낮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김민주 기자 잘 들었죠? 네, 잘 들었습니다. 예. 자,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채널A 뉴스투포 좀 진행을 해봤습니다. 저희는 1분 60초 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